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50만 대도시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시로 승격된 지 25년 만인데요. 네, 행정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기대했던 구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포시 인구수가 처음 5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2021년입니다. 이후 2년 연속 50만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관련법에서 정한 대도시 조건을 충족한 겁니다. 이렇게 김포시는 전국에서 18번째로 50만 대도시가 됐습니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공고를 통해 공식 지정도 받았습니다. 1998년 김포군에서 시로 승격된 이후 25년 만입니다. 김포시의 업무 권한은 대폭 확대됐습니다. 경기도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80개 사무를 직접 처리합니다. 또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재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반 산업단지와 도시산업단지 지정 등과 같은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되었고, 또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 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과 같은 도시계획 분야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시민들이 기대했던 행정체제 개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0만 대도시로 인정은 받았지만 주민등록상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해야 한다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승인 기준 역시 까다로워 구신설은 물론 출장소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는 100만 이상 특례시에 한해서만 행정구 설치를 승인하고 있어서 화성시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행정구 승인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시도 현실적으로 행정구 설치는 좀 어렵지만 그 대안으로 50만 대도시로서의 조직을 재정비해서 김포시는 우선 조직 재정비를 통해 늘어난 행정 수요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정부에도 행정 개편 관련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 곳곳의 공영주차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겨울 추위 속 이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단기 시간제 일자리이기 때문일까요? 지자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한 공영주차장. 이곳은 60대 지체장애인 김 씨의 일터입니다. 김 씨는 주차장 펜스 밖 인도에 머물며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 때문에 얼마 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요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너무 협소하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첫날은 들어갔는데 나 자신도 위험하고.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없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주변을 배회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우리네 같이 특히 고령 장애인한테 그냥 복지라는 개념 하에 일할 수 있는 자리,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걸 감지하며 견디지요. 현장 주차관리인은 오히려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냅니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상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파란 표지 있으면 대부분 안 되거든. 사실 이렇게 이거 장애인 자리에서 일반인들 안 들어오거든 사실은요. 먼저 사고 날 뻔했다고. 이 포터라든지 저 SUV 저 큰 높은 거 저런 차들은 운전자 안 보입니다. 휠체어. 복지 일자리 근로자들이 하루 3시간 반씩 한 달 56시간을 채웠을 때 임금은 53만 8천 원 정도입니다. 부천 공영주차장에 흩어져 근무하는 장애인은 모두 24명. 지체장의 3급인 80대 이모 씨는 추위에 떨며 앉아있기보다 차라리 주차장 내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이거 쓸고 내가 그러는 건데 쉬는 데가 없어요. 저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 쉴 자리나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 화장실도 없고. 인근의 또 다른 근로자도 비슷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근로자들은 업무 시간을 꼬박 이렇게 외부에서 보내야 합니다. 버젓이 비어있는 사무 공간도 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아예 여기는 사용할 수 없는. 그렇죠. 저희는 못 들어가요. 관계자
왜? 나는 못 들어가. 단순 노동 일자리이다 보니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사회에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지만 뒤따르는 숙제도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내내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좀 이동을 좀 하시면서 건물 안으로도 좀 들어가셨다가 좀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문을 좀 연다든지 좀 이용할 수 있게 시랑도 좀 얘기는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좀 아직까지 큰 그건 없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복지 일자리가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길 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조금의 시간 조절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시스템화하여 뭔가를 만들어 놓고 계절별로 이 업무를 달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부천시는 별도 쉼터 등의 설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인근 관공서 활용이나 탄력 근무 등을 통해 근무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지역 장애인 일자리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좀 더 이렇게 질적인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참여자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기구와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 부천시는 올해 신년 계획에서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망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외면하는 식의 일자리 행정은 명목상 고용유지라는 지적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경인 아라뱃길 수변관광지 조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2일 계양구청을 찾아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문화예술공연장 건립을 비롯해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체육공원 조성 지원과 경인 아라뱃길 수변관광지 조성 지원,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하고 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구의 현안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유 시장은 계양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물론 교통 인프라도 확충해 계양이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바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인천 시민단체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앞서 지난해 11월입니다. 인천시가 이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을 때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개정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천시가 예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시의회에 제출할 때 좀 수정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좀 우려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시의회에서 논의돼 통과됐던 과정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이제 계속 정착을 하고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지역사회에 같이 해왔는데, 이 제도 이제 조례 안에 활성화지능 기능이 전체가 삭제됐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문제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매번 평가하고 수정해가는 기능을 했던 곳이 이제 지원협의회였는데, 지원협의회가 아예 삭제됐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참여 폭을 더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였는데 지원센터도 아예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이제 위원 구성에 이제 포함되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두 번째로 됐고요.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이제 목적과 위원들의 역할이
두리뭉실하게 다시 됐어요. 이게 예전에 주민참여 예산 조례에는 목적도 분명하게 돼 있고 위원들의 역할도 분명하게 돼 있다 보니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돼 있으면서 위원들이 아마 교육을 받더라도 아마 본인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참여 예산이 위원들, 시민들이 이제 주도해서 운영하기보다는 행정 위주의 주도성을 갖고 운영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군구의 주민참여 예산의 연계가 다 단절됐다고 하는 건데요. 군구도 자체적으로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긴 하는데 군구는 좀 활성화되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천시가 군구의 주민참여 예산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그리고 연계, 평가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전에 이제 조례에 그대로 담겼는데 이 내용들이 아예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인천시뿐만 아니라 기초 이제 군구에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반들이 아예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 측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주민참여 예산제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좀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전담 인력이 한두 명 는다고 해서 주민참여에서 활성화,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이 했던 역할들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간 지원 조직의 인력이 뭐 5명,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어떤 강사단 등의 여러 가지 활동 인력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였는데 이게 행정기관의 공무원 한두 명이 는다고 해서 활성화됐던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인 인천시가 좀 더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일 중요한 건 좀 열린 자세로 인천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기 시정부 들어오면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제 개선점을 내놔서 이번에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이제 주민참여 예산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과 이제 공개적으로 토론도 해보고 지역사회나 전문가들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제 열린 자세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제 행정에서 탓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조건, 프로그램 이런 운영 방식들을 촘촘하게 좀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사상 첫 부천의 사랑의 온도탑이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부천은 지난달 말 희망 나눔 캠페인 종료를 나흘 앞두고 목표액으로 정한 6억 원을 조기 달성해 수은주가 100도를 넘었는데요. 이번 모금에는 부천 기업과 기관, 개인 등 3천여 곳이 동참했습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방식인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 12월 부천 상동에 설치됐습니다. 인천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융자 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점포 시설 개선 또는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체 체납 중인 사업자나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 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입니다.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연 0.8%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일부터 올해 말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